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말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을 좀 안 했었고요. 이제는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 14화 도구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만의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사회가 맞지 않다면 그거를 빨리 변화시켜 줘야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지금 기성세대와 같은 기성세대가 겪었던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겪지 않고 부드럽게 또 즐겁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늘상 하던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고요. 신문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한 가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를 보니까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큰 테두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고도화된 산업 성장을 겪었습니다. 그런 큰 아픔을 겪었을 때 전쟁을 겪었죠.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기반시설이 거의 다 파괴됐었어요. 그 정도로 거의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죠. 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전부 다 그 왕권에 대한 관습이 몸에 배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었죠. 문명화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때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를 겪어서 그나마 문명이 조금 발전하기는 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서 빨리 산업화는 좀 해야 되겠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보다 먼저 발전된 나라들에서 배우는 것들을 무조건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그러게 했을 것입니다. 일단 이웃나라가 좀 발전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 가져다 썼겠죠. 저거를 배워야 된다,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암기, 주입식, 그런 교육이 주류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거를 그냥 무조건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회에 적용을 시켰었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의 100년가량 겪고 있어요. 이제 이게 또 관습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무조건 외워서 사회에 적용을 시키면 발전이 된다라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또 그렇게만 계속 가르치고 있죠. 이제 시대는 많이 변해서 산업화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뭔가를 무조건 외워가지고
그거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런 교육은 이제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느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담으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물리학을 전공을 했다면 물리학에 관한 대학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 그 과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었어요. 재미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특히 수학 과목, 국어, 뭐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야는 그냥 공부를 하기 싫었었죠. 무조건 너무 외워야 될 게 많고요. 수학 과목의 공식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거를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공부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좀 더 정비가 잘 됐었더라면 지금 저희 세대 또는 그 윗세대 또 아래 세대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고도의 산업 성장을 겪은 다음에 지금 정체기예요.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정체기에 빠져 있었고 이제는 생산 가능 연령에 도달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의 장기적인 그런 침체를 겪었는데 우리도 그런 시기를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게 교육 체계를 빨리 변화를 시키지 못한 점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을 좀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교육 체계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대학 입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입시 체계를 바꿔야만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대학 입시에 교육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꼭 바꿔야만 되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바꾸자니 기존의 교육 체계에 맞춰진 여러 가지 부대 상황들이 있겠죠. 학원을 비롯해서 사교육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에 맞춰진 부가적인 많은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교육 체계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바꿔버리게 되면 기존의 그 경제가 붕괴될 수가 있겠죠. 사교육비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경제가 한 번에 사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못 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서히 바꿔야 되는데, 서서히 바꾸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침체되어 버렸고 기존의 방식이 너무 낡았거든요. 시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체계가.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교육체계를 많이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 경제 틀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만약에 바꾸고자 한다면요,
이제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5년 단임제로는 한계가 있죠. 물론 5년 단임제를 하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봐온 역사 근대사만 보더라도 그러지를 못했고요.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정당 정치라든지 뭐 국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하는 의원내각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교육만큼은 확실히 바꿔야 되는 시점이 지금 넘어섰고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학 입시를 바꾸는데요. 이런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방식은 이제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대학 입학생을 받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문을 보면서 적었던 내용을 보면 운동선수에 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정유라 씨와 같은 그런 특혜, 불법 특혜를 없게끔 전면적으로 운동선수도 뭐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선수가 뭐 미분 적분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물리학, 역사를 깊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못해도 됩니다. 그냥 운동만 잘하면 되죠. 가령 탁구 선수가 탁구 잘 치면 됐지, 그걸 뭐 영어 교육을 시키고 뭐 국사 교육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해외로 진출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취미로 역사를 좋아한다든지 뭐 취미로 천문학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탁구 선수가 탁구만 잘 치면 됐죠. 대한민국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데 역사 공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인류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교육 정책은, 만약에 운동선수를 뽑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망한, 운동으로 유망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것만 잘하면은 인류대를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인간이고 사회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양 과목,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뭐 생활 규범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 뭐 이 정도의 기준을 두고, 그런 인성을 길러주는 과목과 그 다음에 성실함을 체크할 수 있는 뭐 출석 일수 같은 거, 네, 그런 간단한 기준만 공통적으로 부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못해도 돼요. 그냥 운동만 잘하면 됩니다. 그 기준만 가지고, 오로지 그 운동에 관한 기준만 가지고 성적,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매겨서 인류대부터 뭐 상위 몇 위 대학까지 가면 되죠. 우리 양궁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실력으로 뽑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기사가 났어요. 바로 그겁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 각 종목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인류대를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을 강력히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그 수학 한 가지만 잘해도요, 그 수학의 가장 뛰어난 학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넘어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성을 갖췄고 그리고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만 잘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성세대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적분 그거를 적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막 외웠던 것들 얼마나 사용을 하고 계세요? 수학 공식 막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입을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뇌가 과부하가 걸려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학업을 기피하게 되고 사회가 뭐 이래 막 그렇게 반항심이 생기고 막 그러죠, 아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분들도 아주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도 다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정보들을 입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뭔가를 잘 외워서 뭐를 잘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고요. 뭔가를 잘 외우고 그런 거는 기계가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하죠. 그래서 요새는 키보드 몇 번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말로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 회계사 직업이 없어질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직업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죠. 우리 사회에서 머리가 좋다고 하면 잘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잘 외우는 교육만 계속 받아가지고 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의 발전 속도를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쪽의 전문가는 많이 필요치가 않아지게끔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우는 것도 기계가 더 실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까지의 교육 방식을 빨리 완전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들이 각광을 받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쪽의 산업들은 잘 외우는 사람이 잘 할 확률이 낮고요. 어떤 사람들이 잘 할 확률이 높냐면 굉장히 광범위한 생각들을 조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슬렁슬렁 해도 됩니다. 자기 전문 분야만 특출나게 잘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 앞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고요. 따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회, 그런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영수가 중요하니, 이거는 다 외워야 되니, 1000단어 외우기, 10,000단어 외우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교육 방법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란 사람들은 광범위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죠. 그냥 기존의 것 딱 적어진 어떤 규칙, 이것만 꺼내서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오려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넓고도 얕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넓고 깊으면 좋은데요. 넓고 깊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아주 깊게 공부한 사람들 여러 명이서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려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 방식 무조건 외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솔직히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 분야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녀야 돼요. 식견을 넓혀야 되죠.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자면 수학 공식을 막 풀어내는데 뭐가 탁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아주 고고학을 하는 친구랑 같이 간 여행에서 그 문제가 딱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을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협소한 교육을 받았고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더 넓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넓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판스퍼미아가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판스퍼미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최희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우주정자론이라 그래요. 우주정자론이라 그래서 지구상에 뿌려진 생명체는 전부 다 우주에서 왔다 이런 이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대화를 시도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근데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는 이미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협소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그런 교육만 받다 보니까 이런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화를 시도를 하면 다 회피를 해버려요.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그거는 전부 다 주류가 아닌데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그런 데서 풀린단 말이죠. 사회에 뿌려진 어떤 이런 교육들은 정말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필요해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전부 다 통제를 해버리고 그거는 또 전부 다 비주류화 해버리고 연구를 안 해버리고 기존의 것만 갖고 하면 사회가 이렇게 침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에처럼 한 20년 30년 장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조건 외워서 시험을 치르는 이런 교육 방식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3년, 5년 주기로 해서 얼마만큼 바꾸자 하는 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도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 그런 믿음이 되는 사회가 되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아규다툼을 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탁구 하나만 잘 쳐도, 바둑 하나만 잘 둬도 먹고 살 수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요. 여가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경제의 부피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경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일단 좀 대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방이라든지 외교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사회 선순환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죠. 근데 그 문제마저도 너무 빨리 해결을 하려다 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좀 가야 되고요. 교육 문제를 반드시 좀 바꿔내야만 그런 지금 우리가 꽉 막혀 있는 상황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전문 분야를 깊게 공부한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분야의 리더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추진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각 분야의 리더가 돼서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에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기존에 사회를 이끌었던 리더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세계 정부를 만들자, 인공지능을 통제를 하자 라는 의견을 봤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예를 들자면은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통제를 하자라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어떤 한 기관에서 또는 한두 개의 기관에서 다 통제를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정부가 되는 거죠. 독재정부가 돼가지고 그것만, 그 기관만 정복을 해버리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관의 권력이라든지 그런 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테고 안 좋죠.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CCTV 통합센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기관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자는 거는 우리가 세계를 정복을 하겠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거는 독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의 인터넷과 같이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감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바이러스와 백신이 조화를 이루어서 절대로 바이러스는 백신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있어야만 이 인터넷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인터넷 세계.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체가 바이러스에 대항을 해서 항상 이렇게 싸워서 이겨내야만 인체가 유지가 되고 건강하듯이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제 굳이 통제를 하자면 위험한 몇 가지만 통제를 하면 되죠. 가령 군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우리가 핵 협상, 너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협상들처럼 인공지능에 부여할 수 있는, 부여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 기능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전 세계가 그거를 지키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통합 제어를 하자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발상의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어떤 자연과 싸워오고 또 인간들끼리 경쟁하면서 싸워오고 이런 문화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지배하려는, 그리고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발현이 돼서 거기까지 생각이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규범들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가장 자연스럽게 놔둔다고 해도 많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인터넷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핵 협상처럼 어떤 협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약에 그렇게 위험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런 협상을 해서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그런 우려를 했어요. 저도 반대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고, 또 그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지금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뻗쳐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합해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영화라든지 만화에서 봤던 인공지능 통제 하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겠다. 사람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세계를 다스려야만 이 세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인공지능도
인간과 같은 감정이라든지 지식을 모두 다 습득을 하게 되면 내가 세계를 지배를 하는 게 이 세상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고가 나왔을 때도 그런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가르쳐주기 싫어했던 금단의 열매, 폭력, 전쟁,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알파고에게는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라고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었죠. 실제로 인공지능,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웃기게 발전을 해버리는지 저번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계 정부를 만든다, 그거를 통제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인터넷처럼 아주 건강하게 바이러스와 백신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을 해야 편할까요? 이런 거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배를 해야만 이 세상이 좋아지겠다라는 마음과 그렇지 않아도 돼, 여러 사람의 의견 가지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 라는 생각이 서로를 설득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낸 결론이 맞다라는 게 항상 우세를 점하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야 할 세상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사람이 토론하는 거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의견이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고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마저도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견이 안 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이 토론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임계점이 되면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또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지금 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한정없이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교육 체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이 바꿔야 될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속히 바꿔야 되고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런 방향으로 교육 체계가 잘 발전을 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런 교육에 관한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맘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5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